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심재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그 선배 세대분들도 여기 많이 오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짜 인자하신 분이죠. 이분을 독재자로 기억하시는 그 당시 살아왔던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자비한 독재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활동과 행동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언제 처음 아셨나요?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때 알아보고 나는 우파 성향이었구나 깨닫고 나온 국민들도 굉장히 저희 세대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몽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집안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치과 의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안이 일으켜졌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대학 다니실 적에 등록금이 없어서 아까 우유 한 잔 얘기를 했는데, 시험 칠 때 우유 한 잔만 따뜻한 우유 팔았다 그래요. 시험장 앞에서. 그거 하나 마시고 들어가면 시험 진짜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어서 쫄쫄이 굶고 시험 보다가 망쳤다는 이야기, 그래서 재수를 하셨다는 이야기, 요즘에도 따뜻한 우유 얘기 나오면 우십니다. 그랬던 분이 또 저희 외할머니 꼬시러 다니실 때, 외할아버지 경희대학교 다니셨는데 저희 상명여대였어요. 그 당시에 외할머니 상명여대에 있는 외할머니 만나러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산을 2번 넘어가지고 만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을 면치 못해서 친척집에 눈칫밥 먹고 사시면서 대학 다니시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해야겠다, 너무 생계가 급박해서 그 치대를 합격하시고서도 자퇴를 고민했던 이야기.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움을 주셔서 장학금을 받아서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지독한 586 세대라 얘기가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대학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조부모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이 겪어왔던 그 고난의 여정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이 역사이고 영화 같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서 친할머니한테도 얘기를 여쭙고 또 길 가다가 만나는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국제시장 영화 같은 이야기,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좌파 역사학자들이 왜곡하는 대로 독재자이고 국가주도 사업으로 이끌어 나와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서사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박정희 대통령 좋게 본다 그랬어요. 왜?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언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가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나라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어록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들에게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산업역군이 돼서 대한민국 살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멱살 잡고 대한민국을 이끈 것이 아니라 지난 36년간의 일제치하 쇄국정책으로 한 세기가 밀렸던 발전, 그래서 생긴 패배주의, 그래서 생긴 허무주의,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시절 우리가 어떻게 남들 부끄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전부 민둥산이고 대한민국의 기반이라는 기반은 다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키느냐. 패배주의, 수동주의, 수동적 태도와 패배주의가 팽배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산업을 만들고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파 정부라고 한다면은 나라가 나서서 기업도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시장 경제를 믿죠.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우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딘가 이상하죠. 좌파 역사관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파 정권은, 자, 정치를 놀이터로 비유를 하자면요, 우파 정치는 아이들에게 이거 하고 놀아라, 모래성 쌓고 놀아라, 시소 타고 놀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좌파 정책입니다. 좌파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너 모래놀이해, 너는 역할놀이해, 너는 미끄럼틀 타, 지시하는 게 좌파 정부입니다. 우파 정권의 정책은 무엇이냐?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우파 정책 정치인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뭘 하셨습니까? 고속도로를 까셨습니다. 그죠?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대한민국의 핏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김영삼은 들어놓았어요. 불도저 앞에 들어놓고 그 돈이면 농민들 쌀이나 사다 주지 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이 나라에 차가 어디 있다고. 세안이 다른 겁니다. 자, 좌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오늘만 보고 내일만 봅니다. 우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20년, 30년 뒤를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20년, 30년 뒤를 보는 사람이셨어요.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훗날의 사관들이 나를 어떻게 기록할지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깔 때 차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하면 차가 흘러다닐 것이고, 그래야 물류가 통하고, 물류가 통해야 나라 경제가 사는 것이니 도로를 깔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심지어 어떤 지시까지 내렸느냐, 양옆 2차선을 더 염두에 두고 땅을 절대 팔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고속도로 확장할 것이다. 기막힌 해안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제 핏줄을 깔았는데 경부고속도로 그 뒤에 하신 일이 뭐냐?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산업의 적혈구 같은 것은 바로 철강입니다. 그래서 철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박재준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 제자여서 내가 너 믿고 맡길 수 있는 놈이니까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철강 만들어 와. 그때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그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받은 금액으로 포스코를 건설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거 매국 역사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좌파들 많은데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1차 대전 전부터 식민지 국가였고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계, 공무원, 법관, 경찰, 군인으로 많이 진출했으니 조선은 식민지 피해국이 아니라 참전한 전범국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방 세계에 많았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고 푼돈이라고 호도하는 그 돈이라도 받아낸 거라면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친일 대통령입니까? 우리의 일제 치하의 억울한 시간을 배상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순간에 오히려 외교로 청구권 협정을 이끌어냈다면 그것이 어떻게 친일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얻어낸 돈을 단순히 좌파처럼 나누지 않았어요. 왜? 이분은 내일을 보는 분이 아니라 20년, 30년 뒤를 보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 돈으로 포스코를 건설합니다. 포항제철. 이때 박태준 사장이 했던 첫 연설, 처음 모래사장에 인부들 자는 숙소 지어놓고 직원들 모아놓고 했던 연설이 있어요. 이 돈은 일제 치하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의 서러움으로 받아낸 돈들이니 그 돈으로 세운 사업이니 이 사업이 실패한다 한다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됐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모두 고개를 동쪽으로 돌려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하자. 그러고 나서 25년 뒤에 박태준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하가 얘기하셨던 그 임무 드디어 완수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므로써 혈관 위에 적혈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기반이 돼서 비로소 현대가 생겨나고 삼성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또 영웅들이셨죠, 그죠? 정주영 회장이 말씀 많이 하셨던 현대가의 지금 정신이 되는 말,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징징대기 전에 해보고 얘기해라.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된다고 생각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주영 회장이 이러한 정신을 하루아침에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정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정주영 회장이 그러한 마음을, 정신을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분들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차관을 갚기 위해서, 나라의 차관을 얻어내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 이억만리 타국당에서 무시받고 멸시받으면서 죽어가는 노인, 백인 노인 똥 닦아주면서 그렇게 외화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 발전했습니다. 이분들도 영웅 아니겠습니까? 광부 탄광 그 아래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서 석탄 캐서 달러 벌어서 우리 자식들은 이 고통 겪게 하지 말자고 벌어오셨습니다. 이분들 영웅 아닙니까? 신기하죠? 박정희 대통령 때 계셨던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 뛰어난 영웅이어서 대한민국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와 정신을 공감하고 기꺼이 목숨을 후손들을 위해 바치겠노라, 그렇게 본인의 당신의 삶을 바쳤던 어르신 세대, 선배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웅 한 사람의
기대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영웅 한 사람에 감동받아서 영웅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영웅이 되겠다가 자신하고 그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뛰어들 때 내가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살려야겠다고 나와서 투쟁할 때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이러한 것 교훈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윤어게인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꽤 많으시네요. 윤어게인 초창기 때 채 2주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홍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백마탄 초인이 될 생각을 해야 한다.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에 기대기보다 내가 영웅이 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전국에서 청년단체들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고 전국에서 일반인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윤어게인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라는 자세, 그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죠? 대통령께서 선배 세대 욕하지 말자, 선배 세대 탓하지 말자, 미래 세대가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으려면 그 온전한 책임은 우리 세대에게 있다.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신, 저는 윤석열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자, 윤석열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청년단체, 시민단체, 또 정치인분들은 아무튼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 정신도 어떻습니까?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일제치하로부터 항거했고, 중공과 북괴가 우리의 자유를 침탈을 했을 때 항거했고, 또 그 정신을 전쟁 한복판에서 가르쳤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천막을 쳐가면서까지 이 정신을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부통령 부정선거에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자, 아, 내가 내린 정신이 뿌리를 내렸구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야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청년단체들 중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이승만 정신, 윤석열 정신을 이어가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는 단체는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제가 정의하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남들이 못할 거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간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능동적 자세 어떻습니까?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싸웠던 산업 여군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들의 정신이었다고 동의하십니까? 이 정신을 저희 자유대학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홍대에서 그 연설을 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 영상을 보다가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집회를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들이
윗배 하나 없이 대규모 집회를 열 거라고 상상조차 하셨습니까? 대학생들이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홀로 서서 이런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저희를 그거에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했고 증명했고 그거에 용기를 받은 청년단체들이 지금 저희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영감받았던 현대의 정주영, 포스코의 박태준, 이러한 영웅들이, 그 시대의 영웅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박태준, 정주영처럼 영웅이 되십시오.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새로운 걸 도전하는 마음, 혁신하는 마음,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인 대한민국은 대한인의 것이다라는 이 명제를 관철시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